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SK가 오픈 AI와의 협력에 9만 전자 40만 닉스를 장중에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AI 열풍에 불기둥을 뿜는 상황, 연휴 이후엔 실적이 나오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0조 원대 복귀 및 SK하이닉스도 실적 신기록이 기대되는데 반도체주 하반기 주도주인가요? 네,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살짝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좋습니다. 네. 다 이게 IT 투톱이 끌어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장중에 9만 전자 40만 닉스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지금은 약간은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영역에 들어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호재들을 다 반영한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반도체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뭐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외국인 현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매수의 자금의 성격은 액티브한 자금들입니다. 그 액티브 자금들은 시장을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요. 몇몇 본인들이 좋아 보이는 섹터와 종목들을 골라서 사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 부근에서 잘 안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이유는 그 액티브 자금들이 사고 있고 과거에 액티브 자금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섹터를 찍어서 들어왔을 때는 연속성 있게 계속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전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섹터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살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잘 꺾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예.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많이 살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잘 못 가는데 네. 외국인들이 열심히 살 때는 상관관계가 정의 상관관계를 주가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면 주가는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데 그 연속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휴 이후에도 그러한 흐름들 바탕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 더 기대되는 게 바로 어닝 시즌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영업이익 10조 원대 복귀할 수 있을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이걸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센서스가 더욱더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지금 보수적으로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다가 돌았을 때는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 13% 정도의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시장이 안 좋았다가 돌았을 때 이익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지금은 약간 올라온 상황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좀 더 추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하면 당연히 마진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한 15에서 거의 30까지 이렇게 갔던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 올라갈 룸은 충분히 상향 조정될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전망들도 보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연휴 이후에 실적 나오고 나면 또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AI 투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완화한다라는 뉴스까지 오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지금 소부장까지도 다 오릅니다.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등등. 그러면 이 잘 가고 있는 투톱을 사야 될지 아니면 소부장 쪽을 봐야 될지 고민돼요. 어떤 걸 담으면 좋을까요? 원래 같았으면요.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좋을 때는 사실은 뭐 소재나 장비 쪽 뭐 부품단 이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탄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뭐 주가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 2% 오를 때 소부장단은 뭐 3에서 한 5%씩 한 두세 배씩 오르기 때문에 민감도 탄력을 감안하면 사실은 수익률을 더 예. 내려면 소부장은 사시는 게 괜찮은데요. 최근에 이제 너무 빨리 근데 좀 반영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도 오늘 원익 IPS인가요? 장중에 예. 거의 20몇 %씩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빨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부장들을 참 급하게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면 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편안한 대안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PBR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밴드의 상단부가 한 1.8배에서 약 2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올라와서 아직 1.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러한 슈퍼사이클을 이번에도 다시 만든다라면 적어도 1.8배에서 2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너무 올라서 뭘 고를지 모르겠고 하이닉스도 2배 이상이면 부담스럽다면 네.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그래도 아직은 삼성전자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다 보니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우리가 편안한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삼성전자까지 아이디어를 얻어봤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SK가 오픈 AI와 손잡고 700조 규모의 미국 스타게이트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 밖에 우리 정부의 AI 고속도로 추진 및 원전 투자 붐까지 AI가 열어준 전력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렇다면 지금 숨고르는 관련주를 담을 기회일까요? 앞서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 나눴던 거 살짝 이제 물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뭐 오픈 AI와 함께 하면서 미국의 스타게이트 사업까지 뛰어든다라고 하죠. 그만큼 전력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분명히 잘 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 많은 수급들이 다 반도체 쪽으로 가서인지 뭔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담아야 될까요? 네, 오히려 저는 반도체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반도체로 인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전력 인프라 쪽이라면 그럴 때가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이었죠. 뭐 SK 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오픈 AI 예.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스타게이트 같은 이런 부분 참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되려면 전력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뭐 공급할 수 없다라면 지어봤자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반도체도 좋은데요. 그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는 반드시 같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수급이 너무 반도체가 빈집이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지금 너무 쏠림이 심하게 들어가고 있고 다른 쪽은 약간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부분들을 팔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주가는 좀 쉬고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좀 쉬고 있는 쪽에도 여전히 저는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빅테크 쪽에 하려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서 쉬어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담을 기회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너지 테마와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 뉴스 확인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의 투자 등등이요. 추가로 주목할 만한 동력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그거를 이제 앞으로 반영해 줄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규로 IPO된 그 리츠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페르미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첫날에 한 55% 정도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 페르미가 보여주고 있는 앞으로의 그림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상당한 저는 이벤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건설 부지 현장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용산구 정도 되는 네. 막대한 부지에 오. 앞으로 저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리츠고 그 리츠가 오늘 상장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름도 뭐 도널드 J 트럼프 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뭐 이름도 그렇게 네.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원이 지금 화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가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원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태양광 이쪽도 들어가는데
50% 이상의 절반이 그 11기가와트의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온전히 거기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집행이 되고요. 앞으로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서 돈이 들어가면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마타도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잘 우리가 체크하고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오늘 나스닥에 상장한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좀 주시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원전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반도체와 에너지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제일 좋은 종목 오늘의 탑픽은 어디서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에너지 쪽에서 이제 에너지. 선택을 했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가 금이라면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뭐 곡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전력, 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예. 전력 인프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쪽은 좀 쉬고 있을 때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한 1% 정도 지금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페르미라는 그 리치의 상장과 이번 프로젝트의 가동은 이 AI는 곧 전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저는 신호탄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 가동에 있어서 미국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러한 기업들의 분명히 아마 수주라든지 발주 모멘텀이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간 조정을 벗어나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이제 트는 상황이 곧 임박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AI는 곧 전력이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원전 쪽에서도 우리 지금 기간 횡보,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아주셨어요. 이제 횡보를 좀 끝내고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탑픽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들어봤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세명전기입니다. 이쪽도 뭐 전력과 함께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쉬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AI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세명전기는 이제 조금 다른 이벤트인 게 예. 국내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많이 이제 집행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워낙 이제 국내 수급 쪽으로도 반도체 쪽, 관심도도 반도체 쪽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이러한 쪽들은 약간 소강 상태의 주가가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고점이 12,000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10,000원대 밑으로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00원에서 저렇게 12,000원 구간에서 높은 구간보다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이 훨씬 더 좀 접근하기에는 유리한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전력 인프라에 대한 뭐 정부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라면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 실적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네.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KB증권 프레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강한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6% 강세 유지하면서 3,545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운 강세 유지되면서 85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IT 투톱 볼 텐데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좀 빠지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89,00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SK하이닉스도 39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들은 이제 저희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